지은아, 네가 어떻게 된 거야?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리고 종수의 심장이 한순간에 터질 듯 요동쳤다. 숨죽였던 기억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가 결코 잊지 못한 이름,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 믿었던 얼굴. 그 얼굴이 지금 그 앞에 있었다. 도우미가 들어온다던 말에 그냥 웃고 넘기려 했던 순간 문이 열리고 열어서는 안 될 과거가 술에 취한 웃음과 함께 방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그녀였다. 조지은. 아니, 지은을 꼭 닮은 여자. 아니었다. 그 눈, 그 미소, 그 냄새까지도. 조지은, 그 여자 맞았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복 받으실 거예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손에 쥐고 있던 맥주잔이 땀으로 미끄러질 뻔했다. 온몸의 감각이 마비된 듯한 공포와 혼란. 숨이 턱 막히는 듯한 긴장이 그의 등골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단정한 머리를 넘기고 짙은 화장을 한 채 미소 지었다. 입꼬리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로 감춰진 무언가는 분명히 그때의 지은과 같았다. 그리고 그녀의 가슴팍엔 작은 명찰이 붙어 있었다. 연지. 가짜였다. 그 이름은 거짓이었다. 하지만 종수의 심장은 거짓말을 못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하지만 종수는 본능적으로 알아봤다. 이 여자는 잊은 줄 알았던 그 여자가 맞다. 이건 57회 인생을 살아온 남자만이 느낄 수 있는 가슴속 깊은 곳이 먼저 알아보는 이름 없는 떨림이었다. 연지 씨, 여기 앉아요. 총수 형, 오늘 기분 별로 안 좋아요. 술 좀 따라 드려요. 옆에 앉아있는 이기철의 말에 종수는 고개를 돌렸다. 기철은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오래된 친구였다. 그는 오늘도 종수를 불러내 술자리에서 기어이 노래방으로 방향을 틀었다. 지금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는 기철은 여간 심심한 모양이었다. 도우미 한 명 부르자는 말에 종수는 손사래를 쳤지만 기철은 웃으며 전화기를 들었다. 그 결과가 지금 이 장면이었다. 혹시 소주는 괜찮으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묻고 종수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이 맞을까? 설마 아니다. 그녀는 사라진 지 10년이 넘었다. 실종 신고까지 했고 경찰도 찾지 못했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노래방 도우미가 되어 눈앞에 나타날 리 없다. 하지만 그녀가 종수의 잔에 소주를 따르던 순간 손목 안쪽에 흐릿하게 남아있던 작은 점 하나. 그게 그대로였다. 그녀가 자주 쓰던 핸드크림 냄새. 그때와 똑같았다. 종수 씨는 노래 안 하세요? 그녀가 눈을 피하며 말했다. 그냥 듣는 게 좋아서요. 짧은 대화였지만 둘 사이엔 설명할 수 없는 정적이 흘렀다. 기철과 다른 동료들이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며 분위기를 띄웠지만 종수는 그 노랫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는 걸까? 어떻게 살아왔던 걸까? 정말 그녀가 맞는 걸까? 의문과 망설임이 종수의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그보다 앞선 감정은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욕망이었다. 그 순간 기철이 리모컨을 건네며 말했다. 연지 씨, 한 곡 불러줘요. 분위기 좀 살려봐요. 지은 아니 연지는 한참을 망설이다 번호를 눌렀다. 그리고 화면에 뜬 곡 제목. 그때 그 사람. 종수는 충격에 손에서 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대학 시절 그녀가 늘 흥얼거리던 바로 그 노래였다. 노래가 시작됐다. 지은의 목소리가 방 안을 천천히 채워갔다. 예전보다 낮고 깊고 어딘가 젖어 있는 듯한 음색이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종수를 보지 않았다. 하지만 마지막 후렴
사랑이었단 걸 알았죠라는 가사에서 그녀의 눈이 잠시 종수를 스쳤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종수는 숨을 삼켰다. 지은이었다. 그녀가 맞았다. 이제 그는 그 어떤 부정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이름은 연지였다. 하지만 그 이름 뒤에 숨은 진짜 이름, 조지은. 박종수의 심장은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듯 느릿하게 뛰고 있었다. 소주를 따라주던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종수는 그 작은 떨림에서 자신을 의식하고 있다는 걸 확신했다. 눈빛은 회피하고 있었지만 익숙한 손동작, 술잔을 돌리는 방향, 그리고 입꼬리의 미세한 떨림은 10년 전 그대로였다. 기철은 아무것도 모른 채 두 사람 사이를 흥겹게 이어가고 있었다. 형, 분위기 좀 풀자. 연지 씨, 종수 형 노래 좀 들어보세요. 대학 시절 밴드 했었다니까요. 종수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그 대신 그녀의 옆모습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진한 립스틱 아래로 입술이 말라 있었다. 하지만 목덜미 뒤 작은 점 하나는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다. 왜 이런 모습으로 돌아온 거지? 그가 물을 수는 없었다. 말 한마디면 이 방의 모든 공기가 바뀔 게 분명했으니까. 지은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실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다. 그리고 몇 분 후 그녀는 조용히 돌아왔다. 종수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자 그녀가 귓가에 속삭였다. 밖에서 봐요. 잠깐이면 돼요. 그녀의 음성이 너무나 조심스럽게 울렸다. 건물 뒤편 주차장. 가로등 하나에 의지한 어둠 속에서 종수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가 나타났다. 한 손에 가방을 쥐고 다른 손으로는 자신의 팔을 부여잡고 있었다. 왜 여기에 있는 거야? 그의 첫 마디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지은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 후 입을 열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땐 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던 거야?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쓰러졌어요. 병원비 때문에 집도 다 정리하고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돈을 요구했어요. 종수 씨한텐 말 못했어요. 그 시절 당신 앞에서 초라해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종수는 그 자리에 서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엔 후회와 미련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삶의 흔적들이 엉켜 있었다. 노래방에서 이런 식으로 다시 마주칠 줄은 몰랐어요. 그녀가 말했다. 종수는 조용히 물었다. 지금 결혼했어?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종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살아가는 중이에요. 종수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보았다. 손등 위에 굳은 살이 보였다. 삶이 그녀를 어떻게 지나쳤는지를 손이 대신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방 안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말없이 엘리베이터를 등지고 각자의 길로 걸어갔다. 종수의 귀에는 지은이 부르던 그때 그 사람의 마지막 소절이 맴돌고 있었다. 그녀는 가짜 이름으로 다시 왔고 종수는 진짜 마음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사흘 뒤 출근길 아침. 박종수는 커피 한 잔이 절실했다. 근처 작은 카페로 들어선 그는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다. 창가 자리에 그녀가 앉아 있었다. 검은색 울코트, 단정히 묶은 머리, 그리고 종이를 만지작거리는 손끝. 바로 조지은. 아니, 지금은 연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자였다. 지은도 종수를 보았다. 잠시 놀란 눈빛. 그러나 곧 고개를 끄덕였다. 앉아도 될까? 네, 앉으세요.
둘 사이엔 작은 테이블이 하나 있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이 있었다. 금요일 잘 들어갔어? 종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네, 그날은 좀 많이 힘들었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다. 하지만 그 안엔 무너질 듯한 감정이 조심스레 숨어 있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결혼했다면서. 네. 결혼한 지는 8년쯤 됐어요. 남편은 예전엔 사업했는데 지금은 백수예요. 술만 마시고 집에만 있어요. 종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의 손끝이 커피잔을 감쌌다.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종수 씨는요? 나도 결혼했지. 그럭저럭 살고 있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종수의 표정은 복잡했다. 지은은 그걸 알아차린 듯 했다. 그날 이후 자꾸 생각났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끝났는지. 그땐 제 인생이 너무 엉망이라 당신 앞에서 모든 걸 말할 자신이 없었어요. 종수는 그녀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지은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선 진심이 느껴졌고 그 진심이 가슴을 아리게 했다. 금요일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응, 괜찮아. 왜? 반포대교 아래 한강공원에 나가요. 그때처럼 사람 없는 데서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어요. 종수는 놀라며 되물었다. 서울까지? 거긴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행 갔던 곳이잖아.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 혼자 자주 갔어요. 혹시 종수 씨를 다시 볼 수 있을까 해서요. 그 말에 종수의 눈가가 흔들렸다. 금요일 6시. 혹시 안 오면 그냥 돌아갈게요. 지은은 그렇게 말한 뒤 조용히 일어났다. 박종수는 한참을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마치 그 자리에서 숨도 쉬지 않은 사람처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오래된 감정이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의 머릿속엔 오직 금요일 6시라는 문장만 남았다. 가을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이리저리 흩날리고 한강은 은은한 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금요일 오후 6시. 박종수는 약속보다 30분이나 일찍 반포대교 아래 한강공원에 도착해 있었다. 벤치에 앉아 몇 번이고 시계를 확인했다. 기다린다는 게 이렇게 가슴 떨리는 일인지 그는 미처 몰랐다. 그리고 정확히 6시 그녀가 나타났다. 검은색 트렌치 코트에 머리를 묶은 지은은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알고 있었다는 듯 망설임 없이 걸어왔다. 기다렸어요? 아니, 나도 방금 왔어. 둘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그 웃음은 미안함과 설렘, 그리고 오랜 그리움이 뒤섞인 아주 조심스러운 감정이었다. 한강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초반의 대화는 가벼웠다. 날씨 이야기, 강바람 이야기, 그리고 사람 이야기. 종수 씨는 요즘 어때요? 회사 일은 이제 거의 마무리죠. 정년까지 딱 9달 남았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49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바람에 코트 자락이 흔들렸고 지은의 머리카락이 뺨에 닿았다. 종수는 본능처럼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서로의 거리엔 아직 지켜야 할 선이 있었기 때문이다. 노래방은 자주 가? 가끔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식으로요. 지은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체념과 슬픔이 함께 섞여 있었다. 처음엔 식당이었어요. 근데 나이 들었다고 자꾸 잘렸어요. 그러다 아는 언니 소개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돼버렸네요. 종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힘들었겠네. 네, 종수 씨는요? 결혼했겠죠? 아니, 난 결혼 안 했어. 혼자야. 잠깐의 침묵이 이어졌다. 근데 그날 종수 씨 만나고 나서 이상했어요. 뭐가? 내가 왜 이토록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왔는지 그게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둘은 천천히 발걸음을 멈췄다.
가로등 불빛 아래 강물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지은이 작게 웃었다. 저요. 요즘 이상하게 자꾸 웃어요. 그날 이후로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냥 웃고 싶어져요. 종수도 따라 웃었다. 그 웃음은 위로였다. 지은에게도 종수 자신에게도. 카페에 들어가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둘은 대학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MT에서 부른 노래, 비 오는 날 연극 보러 간 이야기, 지은이 좋아하던 라벤더 향수까지. 시간이 그렇게 흘렀다. 지은아, 종수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네. 지은이 눈을 들었다. 다시 봐도 될까? 종수 씨, 그건 지은은 말을 멈췄다. 그리고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우린 이제 예전처럼 순수할 순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종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앞에 있는 종이컵을 살짝 당겨 손등에 손을 올렸다. 괜찮아. 나는 지금도 그때처럼.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서서히 아주 오랜 계절을 지나 봄을 향해 가고 있었다. 토요일 아침, 박종수는 지은에게 문자를 보내려다 이내 지웠다. 어제 고마웠어라는 단순한 문장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마음이 복잡했다. 아직 이 감정에 이름을 붙이기엔 너무 이른 것 같았다. 다음 날 오후 기철에게서 연락이 왔다. 형 오늘 생일 기념으로 내가 쏠게. 7시 강서역 스탄 노래타운으로 오세요. 종수는 무시할 참이었다. 그런데 다음 순간 기철에게서 바로 연락이 다시 왔다. 형, 저번에 연지 괜찮았죠? 오늘은 진짜 괜찮은 친구 있어요. 특별한 날이잖아요. 무조건 와요. 마음이 불편했다. 하지만 연지라는 이름이 언급되자 종수는 이상하게도 망설일 수 없었다. 저녁 7시, 강서역 뒷골목, 작고 어두운 건물. 익숙한 이름이었다. 지난번과 같은 간판, 같은 조명. 기철은 먼저 와 있었다. 형, 오늘 기대하세요. 진짜 괜찮은 애야? 그의 웃음엔 알 수 없는 꿍꿍이가 숨어 있었다. 잠시 후 노크 소리. 문이 열리고 지은이 들어왔다. 순간 종수와 지은의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얼굴에서 피가 가신 듯 하얗게 질렸다. 오늘은 좀 특별한 서비스 들어갑니다. 기철이 음흉하게 웃으며 소주를 따라주었다. 지은은 종수를 보지 않았다. 하지만 떨리는 손끝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기철이 그녀의 손목을 툭 쳤다. 연지 씨, 노래 한 곡 불러요. 그때처럼. 종수는 참을 수 없었다. 괜찮아? 몸은? 지은은 작게 고개를 저었다. 기철은 미간을 찌푸렸다. 어라, 형이랑 연지 씨 어디서 본 사이야? 그 순간 침묵이 방안을 삼켰다. 지은은 더는 숨길 수 없었다. 저희는 대학 동기예요. 기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럼 둘이 몰래 만난 거야? 언제부터야? 종수가 입을 열었다. 기철아, 오해하지 마. 우린 그냥 그냥 웃기지 마. 내 마누라랑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몰래 손잡은 사람이 할 말이냐? 그 말에 종수는 얼어붙었다. 뭐? 기철은 지은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래, 내 아내야. 10년 됐다. 몰랐냐?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종수는 숨이 막혔다. 왜 말 안 했어? 기철은 소주잔을 내던졌다. 그래서 내 눈치 보면서 몰래 정분 났던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지은이 울부짖었다. 기철은 벌떡 일어났다. 종수는 지은 앞으로 다가가 그녀를 보호하듯 서 있었다. 그만해. 이제 됐어. 기철은 비웃듯 말했다. 됐다고? 네가 내 아내 데리고 뭘 하든 난 상관없다고? 잠시 후 종수는 지은의 손을 잡고 방을 나섰다. 기철의 욕설이 뒤따랐지만
더는 듣지 않았다. 밖으로 나와 골목을 빠져나오던 순간 지은이 그의 손을 놓았다. 이제 끝이에요. 지은아, 정말 미안해요.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너무 따뜻했거든요.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 다시 잘해보자. 안 돼요. 이미 너무 복잡해졌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종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지은을 미워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깊이 그리워했다. 그날 이후 종수는 누구와도 말하지 않았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그의 눈빛엔 생기가 빠져나가 있었고 점심 도시락은 그대로 남겨졌다. 누가 봐도 그는 무너지고 있었다. 사라졌던 아내의 얼굴이 다시 떠오른 그 순간 그 얼굴이 친구의 아내라는 사실은 그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지은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도 연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조용히 끊임없이 소리를 질렀다. 지은아, 괜찮아? 지금 어디 있어? 퇴근길 지하철 안 종수는 습관처럼 지하상가를 지나며 작은 꽃집 하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녀를 보았다. 앞치마를 두른 지은, 화분을 정리하며 고개를 푹 숙인 채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었다. 종수는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다가가지 않았다. 그저 유리창 너머로 그녀의 옆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 그대로 발걸음을 돌렸다. 이게 잘 사는 걸까? 이대로 지켜보기만 해도 괜찮은 걸까? 그러던 어느 날 다른 대학 후배를 통해 기철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누군가는 노래방 도우미랑 눈이 맞았다더라고 했고 누군가는 불법 투자 터진 거 수습 안 돼서 튄 거래라고 했다. 확실한 건 하나였다. 기철도 지은도 더는 이 도시에 없었다는 것. 그날 밤 종수는 처음으로 꿈을 꿨다. 꽃잎이 흩날리는 언덕 위, 지은이 웃으며 그를 향해 달려오던 꿈.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불 속엔 아무도 없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종수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왔다. 회사에서도 그에게 정년 퇴직 준비 일정표가 전달되었다. 남은 시간 잘 정리하시고 마지막 근속 수당도 챙기셔야죠. 인사과 직원이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리. 이 단어가 유독 서늘하게 들렸다. 마지막으로 회사 로비를 지나던 어느 목요일 오후였다. 익숙한 향기, 익숙한 그림자, 고개를 돌리자 그녀가 서 있었다. 지은, 머리를 단정히 묶고 정장을 입은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종수 씨,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종수는 숨이 멎는 듯했다. 이게 현실일까, 꿈일까? 회사 근처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혹시나 해서 기다렸어요. 그녀의 말에 종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우리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은의 눈빛에는 그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지쳐 있었지만 단단했고 슬펐지만 담담했다. 종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함께 걸어간 방향은 예전과 같았다. 하지만 그 감정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들꽃이 피어나는 계절이었다. 그녀가 돌아왔다. 회사 로비에서의 재회 후 종수와 지은은 회사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창가에 앉은 지은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웃었다. 그 미소엔 지난날의 아픔도 다 지나간 듯한 평온도 깃들어 있었다. 잘 지냈어요? 그녀가 먼저 물었다. 글쎄, 잘 살았는진 모르겠네. 종수는 커피잔을 들었다. 그 사이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가 없다는 걸 알아차렸다. 기철 씨와는 작년에 이혼했어요. 그 노래방에 절 취직시킨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다른 도우미와 눈이 맞았나 봐요.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은은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 사업 정리도 못하고 도박까지 했더라고요. 빚은 전부 제 몫이 됐고요. 종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어떤 시간을 버텨야 했는지 그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어떻게 살아? 작은 꽃집 해요. 풀꽃 이야기라고 친구 도움받아서 열었어요. 그때 한강에서 말했었잖아요. 꽃 좋아한다고요. 아, 기억났어. 그녀가 꽃집 앞에서 오래 서 있던 모습, 향기 나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기억까지. 가게는 어디쯤이야? 망미동이에요.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에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와 보실래요? 정말 가도 돼? 물론이죠. 손님도 별로 없고 심심하거든요. 그녀는 지갑에서 작고 얇은 명함을 꺼냈다. 아이보리색 바탕에 파란 잉크로 적힌 글자. 풀꽃 이야기 조지은. 종수는 명함을 조심스레 받았다. 그리고 지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사람의 것이었다. 주말, 종수는 들뜬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버스를 타고 망미동에 도착하자 작은 골목 끝에 위치한 하얀색 철제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들꽃 이야기. 문을 열자 은은한 라벤더 향이 퍼졌다. 가게 안은 크지 않았지만 계절 꽃들로 가득 차 있었다. 어서 오세요. 앞치마를 두른 지은이 환하게 웃었다. 오랜만이에요. 종수는 그 미소를 보며 속에서 뭔가 뜨겁게 올라오는 걸 느꼈다. 20살에 꾸던 꿈을 50살에 이뤘네요. 그녀는 꽃잎을 정리하며 말했다. 손끝의 동작은 조심스럽고 무엇보다 아름다웠다. 종수는 작은 탁자에 앉아 그녀의 일하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마치 그 시간이 멈추길 바라는 사람처럼. 그날 오후 그들은 말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만으로도 충분했다. 가게를 나서며 종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다음 주에도 와도 될까? 지은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갯짓은 오래전 잃어버린 봄을 다시 열어주는 문 같았다. 종수 씨,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종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완벽하지 않아도 돼. 그저 서로를 바라봐 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날 이후 종수는 매주 토요일 오후면 지은의 꽃집을 찾았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커피 한 잔과 짧은 대화로 시작됐다. 그러다 점차 그는 꽃을 정리하는 법을 배웠고 어느새 한 손엔 화분을 들고 배달까지 다니게 됐다. 지은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종수를 보며 늘 같은 인사를 건넸다. 어서 와요, 종수 씨. 이젠 우리 가게 직원이신데요. 종수는 웃었다. 그 웃음은 예전과 달랐다. 쓸쓸하지 않았고 후회도 담겨 있지 않았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선 그 어떤 말보다 많은 마음이 담겨 있었다.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계절은 3번이나 바뀌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종수는 꽃다발 하나를 정성껏 포장한 후 지은 앞에 내밀었다. 무슨 날이에요? 그냥 우리가 만난 지 1년 되는 날이잖아. 기억하고 있지? 지은은 놀란 얼굴로 웃었다. 그 미소엔 고마움과 약간의 슬픔이 섞여 있었다. 벌써 그렇게 됐네요. 종수 씨, 혹시 지금 후회하지 않아요? 종수는 대답 대신 천천히 지은의 손을 감싸쥐었다. 나 지금이 좋아. 그녀의 눈가가 젖었다. 하지만 이번엔 눈물이 아닌 평온이었다. 우리는 부부도 연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주 같은 시간에 만나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햇살을 함께 받았습니다.
누군가 보기엔 불완전한 관계일지 몰라도 우리에겐 이토록 소중하고 애틋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종수는 가게 문을 닫는 지은을 기다렸다. 함께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 바람에 꽃잎이 흩날렸다. 종수 씨, 이 시간이 언젠가 끝날 수도 있겠죠? 글쎄, 끝나도 괜찮아. 우린 함께 있었잖아. 그게 사랑이었까? 지은은 조용히 그의 팔에 기대었다. 밤하늘엔 별이 떠 있었고 종수의 마음속엔 늦게 온 사랑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함께 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 서로를 기다리고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하니까요. 지은과 종수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